네, 오늘은 구속과 실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구속과 실형, 체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체포, 구속, 실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의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긴 하는데, 왜냐하면 체포, 구속, 실형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족분들이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체포는 경찰기관 수사 중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수갑 차고 이제 유치장에 가 있는 것이에요. 구속은 뭐냐면은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또 구치소, 교도소 안에 있는 구치소 같은 데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형은 뭐냐면은 판사가 땅땅땅 피고인을 지금 1년에 처한다고 하면서 법정 구속되거나 해서 교도소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체포도 되고 구속도 되고 실형도 선고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억울한 사람이 일을 수가 있고 또 내 의도와 맞지 않게 내가 체포, 구속,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건 잘하지 않건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찰에서 조사가 오라고 몇 번 연락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피해. 몇 월 며칠 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안 와. 근데 사건이 어느 정도 중하다. 그러면 수사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수사에 불응한다. 판사한테 체포영장 청구해버립니다. 그럼 판사 보고 나서 이유도 없이 그냥 조사도 지금 참고 안 하고 참 이 사람 법을 경시하네?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를 들면 막 10억, 100억 원의 어떤 그런 사기 범행, 전세 사기를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너무 사회에 대한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 단계부터 체포 구속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사 단계부터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체포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합의 같은 걸 하시면 좋아요. 뒤늦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가기 전에 미리 합의서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잖아요. 음주를 했는데 사람이 크게 다쳤어. 합의서를 들고 경찰서에 간다 이 말입니다. 미리 조기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미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또는 검찰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판도 받기 전에 미리 체포구속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특별하게 중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일부러 내가 수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TV에 나온 이슈 있는 사건들 아니면 사회적 큰 악을 끼친 사건들, 그것들은 사회적인 업무 필요성 때문에 일단 구속시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안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거나 내가 뭔가 해명할 것이 있으면 미리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전에 자료와 내용을 준비해서 미리 접수를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사기 범죄에 있어서는 체포 구속은 잘 안 나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포 구속은 잘 당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사기 범행을 정했다. 한 3천만 이상을 편취했다. 3천 이상 횡령했다. 그러면 무조건 실형 나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금은 그 금액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피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역시 사람의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1, 2천만 원 그냥 훔쳐갔다 또는 내가 사기를 쳤다 실형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실형 선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그래서 미리 제일 좋은 거는 체포 경찰 고소 들어가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죠. 경찰 고사 되었을 때 합의하면 고소장을 취한다거나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사건 점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기소 유예 받는 경우도 있고 벌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늦게 하면 할수록 더 손해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형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고 합의 갭이 너무 커. 내가 돈이 없어. 그렇다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 성의가 뭐냐? 형사공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서 얼마를 지급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형사합의를 한다, 형사공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긴 되거든요. 이미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이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든 아니면 돈을 다시 돌려놓든 뭐 예를 들면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또 적정한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피해 합의를 미리 조기에 해가지고 합의서 또는 형사공탁을 하시는 것이 실형과 체포고소를 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받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체포구속도 안 하고 판사가 집행유예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법원이 거짓말로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실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이유 없이 일단 덮어놓고 부인한다. 이것보다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취하고 또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무거운 범죄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좀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시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성범죄에 있어서 요즘은 강간 또는 중간간 이렇게 되었을 때 과거에는 실형이 한 3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5년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합의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단순한 내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차라리 인정하고 합의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실형이나 재보고서를 면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좀 참고로 좀 삼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불가피하게 내가 너무나 큰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